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생활고를 핑계로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빚 때문에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49살 지모 씨. 법원이 살인 및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며 폐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선고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결국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두 아들과 동갑내기 아내가 숨졌습니다. 지 씨는 범행 직전 두 아들에게는 피로회복제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습니다. 자신도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막상 바다에 빠지자 겁이 난 지 씨는 미리 열어둔 창문으로 혼자 탈출했습니다. 119 신고도 없이 홀로 도망친 지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 씨는 2억 원에 달하는 채무 때문에 아내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지 씨는 선처 의견서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행정력 투입에 들어간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건데요. 허위 협박글 작성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0대 남성 최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닷새 뒤에 올라온 글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최 씨를 검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700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금액을 최 씨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2년 만에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법무부가 청구한 배상액 4,300여만 원을 최 씨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려 정부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최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허위 협박글에 대한 손해배상 첫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테러 협박글의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23년 1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진기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퇴근 후 식사 중이던 경찰관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구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평소 심폐소생술 훈련이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20분쯤 전북 정읍의 한 식당. 한 남성이 식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곁에 있던 여성이 의식을 잃은 남성을 흔들어 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자 남성 2명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전북경찰청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김철욱 경감과 오필근 순경입니다. 식사 도중에 식당 사장님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혹시 옆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남성을 바닥에 눕힌 김 경감은 오순경에게 기도 확보를 부탁하고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약 1분여간 심폐소생술 끝에 남성은 의식을 회복했고
오승경은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에게 말을 걸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김경감은 과거 자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쓰러져가지고 깨어날 때까지 누가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보면은 배운 그대로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구조된 남성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경감은 경찰관이 아니었어도 누구나 그런 상황을 보면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